2019년 가격으로 가야 네네. 된다. 2018년 가격까지 가야 네. 된다. 이렇게 얘기해.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네.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직까지 그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화의 가격을 싸다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바로 소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이 가격이 얼마인데 그때 뭐 초봉이 얼마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통계 기관마다 PIR의 그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도부터 그 PIR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. 1년에 20% 이상씩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말고 전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출범했던 그 뭐 2016년, 17년 그때는 서울과 이제 서울 이제 수도권까지 해서 한 8.6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홍콩이었는데 그때 홍콩이 13 정도였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정점일 때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18 정도였고 지금 한 16 정도로 낮아져 있고 이게 한 10에서 12 정도 수준이 돼야 뭐 좀 이제 뭐 출산율도 늘어나고 네.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직은 그 좀 높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득이 이제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속도보다는 집값의 상승률이 더 컸다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에는 올 하반기에 또 그 전망을 할 때 정부 네.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뭐 네네. 1.3 대책이 지금 계속 얘기가 네. 나오듯이 그렇습니다. 그것도 네.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? 정부가 사실 있던 규제를 푸는 것은 거의 다 지금 해제가 된 상태에는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규제 지역도 전국에 4개 행정구밖에 남지 않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3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그리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이제 규제 지역의 그 아파트 대출도 지난 연말부터 풀었고 청약 제도도 이제 대부분 이제 완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있던 규제를 푸는 쪽에 좀 방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집값이 여기서 추가적인 2차 하락이 더 크게 온다라든지 큰 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때는 있던 규제를 푸는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양을 위한 이제 집을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2000년대 초 뭐 IMF 이후부터 해서 보면은 이제 조특법상의 특례를 이제 줬던 것들.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입해서 5년 안에 팔 때는 주택 수랑 상관없이 대상 주택은 양도세를 그 비과세 해줄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런 혜택들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부양책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부가 인지하기에도 더 이상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만 그 시장 정화 작용을 둘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관에서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연착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완만한 추세로 계속 안정화를 좀 도모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말씀드린 그런 카드는 진짜 좀 어려워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이제 좀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그런 이제 낮은 상태의 저점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. 그렇죠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렇죠. 정부에서는 아직도 집값이 비싸다. 예, PIR도 좀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네. 그 카드가 나오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멀었다라고 네. 생각이 되는 거죠.